여러분, 중국제 전기 자동차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전국을 누비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. 지난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. 바로 704번 서울 간선버스가 당시 거기 서대문 내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본부를 덮친 것인데요. 근데 이 버스가 중국제 전기버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문제의 버스, 중국 황하이 자동차가 제작한 이 스카이 11 모델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이 엄청난 대형 참사 지난 16일 오후 1시경 발생했습니다. 서울 서대문 사거리 교차로에서 독립문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이 704번 서울 간선버스가 갑자기 인도를 넘어 농협 그 중앙회 중앙본부 신관 건물로 돌진한 것이죠.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버스 기사를 포함해서 13사람이 부상하고 또 버스에 치인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. 이 버스 운전기사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.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제 경찰이 이 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음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. 기타 약물 검사도 해봤더니 말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. 이 버스 운전기사 매일같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또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? 브레이크를 열심히 꾹 발로 눌렀는데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근데 이 문제의 이 중국제 버스 서울에서 운행되기 시작한 건요. 최근 일이긴 하지만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거는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. 이 중국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단동시가 있습니다. 이 단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황하이 자동차에서 지난 2021년 6월에 출시한 모델이라고 합니다. 특징은요, 다른 전기 자동차와 다르게 이 배터리가 차체 바닥이 아니라 지붕에 설치되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. 이렇게 특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이 모델은요, 지난 2021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버스회사 대일교통을 통해서 처음 한국으로 들어왔고요. 이후 곧바로 서울과 경상남도 이런 데에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브레이크가 이제 말을 안 들었다는 것이죠. 중국제 이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직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 기술력이 많이 딸린다. 이런 지적이 있는 건데요. 이 중국제 전기 자동차, 전기 버스, 이런 거. 지금 값이 싸다는 이유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히, 지난해 11월 유럽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. 이 중국제 전기 버스,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도입을 했는데요. 특히 유럽에서 문제가 된 모델은 이제 황하이 자동차와 비슷하게 전기 자동차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중국의 위통이라는 자동차 아주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데요. 이 회사가 북유럽 국가들에 납품한 전기 버스에서 원격 조작 기능이 탑재됐다 하는 사실이 파악이 된 겁니다. 북유럽 현지의 전문가들이 이 버스를 정밀 조사를 해본 결과 제어 시스템 이론상 이 제조 회사가 원격으로 버스에 접속해서 버스 운행을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 하는 건데요. 이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. 중국 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자신들이 납품한 버스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갑자기 중국
이 버스의 운행을 중단시키고 그러면 큰 혼란을 일으키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영국을 비롯해서 이 위통이라는 회사가 납품한 사실이 있는 국가들에서 이 중국제 전기버스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. 이 버스가요, 전기버스 또는 이 전기자동차 이렇게 되면요,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기계장치가 아닌 겁니다. 사실상 엄청나게 큰 가전제품이다. 뭐 거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보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. 여러분, 최근 쿠팡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. 최근 쿠팡에서 문제가 됐죠. 많은 사람들의 이 개인정보가 중국인 직원 때문에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쿠팡 죽여라!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. 쿠팡이 잘못한 겁니까? 아니면 중국인 이 나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?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요, 중국의 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.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고요. 또 중국의 회사들은요, 중국 공산당과 합작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적어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에 있는 회사들의 지분의 절반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. 이 중국은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대서양의 북해라든지 이 태평양의 대만 해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해저에 깔려있는 광 케이블을 일부러 끊고 다니는, 상당히 고의적으로 끊고 다니는 이런 짓을 하면서 실수였다, 고의가 아니었다, 뭐 이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건요, 기존의 재래식 전쟁과 다르게 직접 포를 사격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,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,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저 광 케이블을 끊는다든지 뭐 기타 방법으로 그날의 어떤 하이브리드 전쟁의 상대국에 대해서 이 기간 산업을 파괴하는 아주 몰래 은밀하고 치밀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때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. 이 중국제 버스, 전기 버스, 대한민국에 아주 많이 풀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 그냥 놔두면 언젠가 이 중국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. 원격에서 이 버스의 운행을 중단시켜서 대한민국을 아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. 이런 위험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이 중국제 전기버스 또는 전기자동차 또는 소위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아주 중국제로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. 이거 우리가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? 우리의 심장을 또 우리의 국익을 중국에 모두 내어 맡겨가지고 그거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댄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중국의 목줄을 잡혀서 중국에 끌려다니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사건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.